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처음으로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좀 길게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한 38분 정도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전하고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를 볼 수가 있었어요. 본인이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여전히 로우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해명하지만 그것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대신에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회복의 길을 찾겠다. 이 부분은 좀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와 반면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그 발언의 범위도 넓어지고 발언 강도도 세졌습니다. 김어준 씨가 한 너댓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을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말도 안 되는 반헌법적인 행위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이 언론중재법이 엄연히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을 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보도 영상을 삭제하거나 한다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탄핵이고 수사 대상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 대상이다 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발언 수위가 굉장히 세졌어요.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원지검에서 수사 총괄 지휘를 하고 있는 이정섭 2차장 검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일고 있잖아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비리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예를 들면 처가의 가사 도우미 전과를 조회해줬다.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수사 대상이었던 기업체 관계자로부터 리조트에서 접대를 받았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김영란법 위반이고 그 당시에 수사 대상이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당장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직무 배제 신청을 하고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정석 검사가 수사를 총괄지휘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법률가로서 보기에도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도대체 사건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겨냥을 했는데요.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놓여있는 땅이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땅이라거나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땅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 그렇지 않더라도 당장 양평군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최은순 씨가 갖고 있는 그 법인이 다 친인척들이 소유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인척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토부 책임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거기에 사용된 계좌가 김건희 씨 계좌가 아니고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계좌였다면 과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겠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를 향해서 수사를 하면서 늘 입에 달고 다녔던 얘기가 뭡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 살권수, 법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명백한 사입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는,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김원준 씨가 질문을 했는데 한 발 더 나아간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법률적 차원에서 해명을 하고 소명을 하고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라도, 예를 들면 문화적 방식, 사회적 방식, 정치적 방식으로 소명하고 해명해야 할 본능을 갖고 있고 그것이 시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소명한 것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의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출마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해석들 하고 있죠. 또 어떤 언론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서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죠. 이 정도 되면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총선에 출마를 하든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법원에 의해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의 길을 찾겠다고 했고요.
그 비법률적 방식의 하나로는 정치적 방식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징역형을 포함한 유죄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정치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의 길을 찾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나 다름 아니거든요. 그러면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자, 근데 이 조국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개월 전부터 계속 거론이 되어 왔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신당 창당 얘기도 나오고 민주당 공천 얘기도 나오고 무소속 출마 얘기도 나오는데 특히 이 신당 창당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헷갈리는 거죠. 야,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서로 맞서는 거냐. 이래서 많은 분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계신데요. 신당을 창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택일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양립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순망치한 한 사람은 입술이 되고 한 사람은 이가 되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일 수도 있다. 왜 그 가능성을 닫아두고 생각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국 전 장관이 본인 혼자 어디서 지역구에 출마를 한다, 민주당의 공천을 받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든 그것보다 더 큰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거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드는 것 아니냐.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4년 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고 과거와 같은 병립형으로 선거법을 개혁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응할 리가 만무하고 최소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되 지난번과 같이 위성정당 창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게끔 선거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총선 때 투표용지 한 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비례정당에 대해서도 투표를 하는데 어디에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정의당에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유당? 공화당? 어디에 투표를 하실 거예요? 지난번과 같이 더불어시민당 이런 위성정당은 창당할 수 없게 되더라도 예를 들면 이와 별도로 창당을 했던 열린민주당 같은 정당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비례대표 투표를 어디에 기표를 할 거냐, 그것은 이제 시민의 판단과 선택의 몫인데 이런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조국 전 장관이 무슨 신당 창당을 해서 오합지졸들 다 끌어모아서 민주당에 맞서는, 민주당의 표를 갈라먹는 그런 신당을 과연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럴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당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경기를 일으키면서 막 욕을 하시는 분들 보면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한 가지만 생각을 하지?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길도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 대법 확정 판결에 의해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 최강욱 전 의원은 이미 이제 출마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출마하지는 못하더라도 정치적인 역할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조국 전 장관의 북콘서트라든지 또는 유튜브 방송에 조국 전 장관과 최강욱 의원이 함께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이거를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헛소리를 떠들 수는 없고 그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더라도 경기를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순망치한의 관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관계, 우리 민주시민들이 고민하지 않고 쉽게 표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